안녕하십니까. 지팡이튜브 정의섭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노인장기왕보험법 67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본인부담금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기왕 기간을 운영하면서 이것만은 해서는 안 돼. 이거 하면 처벌할 거야. 이렇게 이제 규정해 놓은 게 67조예요. 그래서 67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자 해서 67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1항에 보면요. 부당 청구에 대해서 나와요. 제일 굵직한 게. 이거 부당 청구를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거야 라고 돼 있어요. 요거 말고도 뭐 몇 가지 더 있는데 이제 요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는 게 그 부당 청구고요. 2항에는 본인 부담금, 저번에 했던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나오고 알선유인 뭐 기타 몇 가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3항에는 이제 급여 제공 거부, 뭐 이런 거, 자료 제출 거부 이런 거. 이런 거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규정이 돼 있다는 거죠. 사항도 있는데 사항은 이제 벌금형이니까 좀 넘어갔고요. 요게 2023년 6월 22일 날 개정이 됩니다. CCTV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들이 다 이제 강화가 돼가지고 여기다 다 좀 틈틈이 들어가는데 요건 아직 시행 전이라서 요 부분은 이때쯤에서 이제 그 전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건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왜냐하면 CCTV가 굉장히 여기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행이 되기 직전에 한번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 68조는요. 양벌 규정이에요. 67조를 위반한 사람이 대표님이 아니고 직원인 경우 이런 경우는 어때요? 대표님도 처벌한다. 뭘로? 벌금형으로 처벌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양벌 규정이 나오고 69조에 이제 과태료 사항이 나와요. 과태료는 500만 원, 300만 원 있는데 500만 원 이하는 어때요? 돈 더 받은 것도 안 되죠. 돈 더 받은 자, 부당 청구 가담자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좀 있습니다. 요것도 어때요? 500만 원 이하다. 그리고 300만 원 이하짜리도 있는데 요거는 뭐 CCTV에 관계되는 사항. 그다음에 열람 요청. 요 같은 얘기죠. 열람 요청에 대한 거. 이 열람 요청은요. 33조 1항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나 막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CCTV를 그 국가가 정하는 그 규격대로 해야 하고 또 아무렇게나 막 영상을 보관하고 이래서도 안 되고 이걸 또 아무나 보여달란다고 해서 보여줘서도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6월 23일 날 개정이 돼가지고 움직일 때 그 직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자, 이렇게 이제 장기왕 기간은요. 비영리잖아요. 비영리고 또 어때요? 노인장기왕보험법을 준수해야 되고 안 하면 67조에 의해서 처벌도 받아요. 69조에 따라서 과태료도 받고요. 이건 뭐 당연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요. 대표님들은 다 영리로 이용하시잖아요.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돈 벌려고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67조에 관계되는 사항은 그냥 단순한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행정처분이 아니라 전과 기록이 남아요. 이게 전과자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점을 제가 우려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명심하셔야 될 것은 67조, 69조는 반드시 어때요? 예, 숙지를 좀 하시고 조심도 좀 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셔. 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조문만 읽어보고 이런 것도 처벌을 하나?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거 틀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저 회계에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것들만 집어서 또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 하고 제가 이제 꼽아본 거예요. 67조를 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장기왕 기간 상황을 보고 제가 이제 가장 이건 조심해야 돼라고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이 장기왕 기간의 서비스 대상이 어르신이잖아요. 근데 어르신이 이게 그냥 정상적인 건강하신 어르신이 아니라 다 어때요? 병약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허약하세요. 허약하셔가지고 저도 좀 몰랐는데 이 장기왕 기간 이 계통의 일을 하다가 진짜 어르신들은 어때요? 고관절이 정말 약하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살짝 넘어지셨는데 뭐 한 6개월 만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 고관절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도 저도 처음 알았었어요. 이 일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계통의 어떤 그 사건 사고가 자주 납니다. 이 고관절 관련된 거. 뭐 살짝 밀쳤는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어차피 대상이 여기는 어르신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르신에 대한 그 노인 학대 부분
또 노인 인권 부분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강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만 처벌 규정을 뭐 강화한다거나 이런 건 없는데 요것도 어때요? 조심을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굉장히 앞으로 연관돼서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예.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관심 갖는 건 이 부당 청구권이에요. 이 부당 청구권은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에 따라 달리죠. 고의는 처벌받는 게 당연하죠, 그거는. 예. 그리고 실제 어때요? 지금 예전에는 없었어요. 고의로 해도 보통 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해가지고 실형을 언도받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근자에 들어서는 실형, 징역 2년 해가지고 구속돼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 법정 구속도 저번에 당했는데 물론 이제 그분은 굉장히 부당 청구를 많이 고의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처벌받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대표님들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지하지 못한 고의, 선생님들의 일탈, 서류상의 미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대표님들은 인지를 못하셨는데 이 부당 청구에 연루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그건 현실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떤 벌금이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일도 거의 없어요. 경위서 쓰고 환수되고 뭐 심한 경우 과태료 처분받고 하니까 뭐 좀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부당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대표님이 알고 계셨냐 알고 계시지 않았느냐 단순하게 선생님들의 일탈이거나 서류상의 미비이거나 이런 경우냐 이게 이제 핵심이 돼요. 자, 또 하나 이제 본인 부담금은 저번에 했죠? 예. 이 당연한 국가가 부여한 임무라서 좋지 않은 임무죠. 예, 임무지만 어쩔 수 없이 대행자 역할을 수행을 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도. 안 그러면 처벌받으니까. 그리고 이 본인 부담금은요. 고의로 하시는 경우도 꽤 많아요. 제가 봤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게 나쁜 일이라는 어떤 고의가 아니라 내가 깎아줬는데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조심하셔라. 이건 절대 안 된다. 고의건 고의가 아니건 본인 부담금은 철저한 서류 관리가 필수다.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왔어요. 67조에는 안 나왔는데 이 식비가 사실은 이 노인 인권과 연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제가 볼 때 강화가 될 거고 지금까지도 9시 뉴스에 나왔어 하는 거 있잖아요. TV 방송을 탔어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식비예요. 식비는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셔야 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만 해요. 식비 3,000원 걷는 거, 예, 이거 뭐 그냥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어때요? 서류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이후에 이제 회계에 넘어가서는 계속 이 식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어때요? 요양원하고 주간보호는 주간보호도 식비가 있으니까 요양원하고 주간보호는 반드시 어때요? 원칙을 좀 준수해서 운영을 하셔라. 예, 이 원칙은 어때요? 철저하게 모든 공정성이에요. 선생님들 만약에 등급회자가 계시면 등급회자 또는 어르신 이 세 분은 전부 다 어때요? 동일한 금액을 받고 동일한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 즉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 분이 높거나 낮아도 안 되고 직원 선생님이라고 해서 돈을 안 내도 안 되고 기관에서 대납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대납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그만큼 동일한 금액이어야 하는 거예요. 더 적게 내서도 안 되고 더 많이 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대납은 좀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또 나중에 식비 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또 그리고 이 식비 거둔 거는 반드시 어때요? 식재료비로 올곧게 나가야 돼요. 이 재료비로만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여기에 뭐 유통이라든가 또는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 포함이 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리고 이런 규정들이 하루빨리 좀 정비가 이 식비에 대한 규정은 정비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시군구에서도 어때요? 지금 이런 걸 그러니까 시군구가 이제 좀 틀려요. 시군구별로. 그치만 어때요? 어디는 관심도 없으시고, 어디는 어때요? 이거 굉장히 엄중히 다루시고. 그러니까 아예 보건복지부에서 좀 통일되게 이 식비에 대한 것만큼은 명확하게, 특히 위탁업체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위탁업체를 아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풀어주면 좋겠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사견. 그 다음에 이제 제가가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없다기보다는 극히 드물죠. 예, 근데 옛날에는 식비가 지출이 됐어요. 예, 뭐 콩나물값, 무슨 뭐 두부값, 고등어값, 뭐 별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때요? 우리 저기 사무실에서 해 먹어? 이러시는 대표님들 꽤 많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이 없어졌죠. 근데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그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식비 지출이 될 수가 즉 없습니다. 이 식재료비가 발생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절대 안 된다.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노인 장기형 보험법은요. 예,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 거예요. 현재도 10조 원이 넘는 시장이 됐습니다. 벌써.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10조 원 그러면 뭐 저는 10조 원 구경을 못 해봤어요. 1조 원도 구경 못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이 굉장히 노인 장기형 보험법은 발전할 거라는 거는 뭐 다들 주지의 사실이고요. 이거 의심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인데 당연하게 그만큼 어때요? 관리 감독도 강화가 될 겁니다. 발전하면 할수록. 그리고 어때요? 관리 감독이 되면 처벌도 증가를 하겠죠. 계속 처벌을 할 거예요. 더 강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조심하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전에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서류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서류 관리가 평가에 의한 서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가하고 전혀 무관해요. 네, 평가하고 관계없이 이런 서류를 철저하게 아까 부당청구권, 본인부담금권, 식재료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평가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놓지 않으면 이게 평가보다 저는 몇 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를 준비하셔서 예,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어때요? 예,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이 좀 더 두렵거든요. 예, 저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해가지고 네, 공안직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계통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제발 예, 우리 이웃 기관의 대표님은 이러이러하더래. 또 지인 누군가가 좀 법을 잘하는데 이러이러하더래. 이런 말 절대 듣지 마시고요. 예, 주변에 보면 변호사 선생님들 많잖아요. 또 서초동 가보세요. 변호사 선생님들 널려있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한번 의뢰를 했으면 물론 돈이 들죠. 하지만 어때요? 그렇게 자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셔야 예, 노인 장기형 보험법이 발전을 한다. 노인 장기형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한 일종의 책임이 아닐까. 자꾸 문제를 야기시키고 억울함을 호소해야만 노인 장기형 보험법이 개정이 되고 발전이 되죠. 그러니까 그냥 의무로 그러다가 이제 누구 말 들었는데 아닌가벼. 이거 억울해. 그렇지만 끙끙거리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주변에 좀 전문가의 의뢰를 하셔서 예, 어디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 좀 의뢰를 하셔서 예,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처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 이게 명확해져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제가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저희 지팡이도요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알게 돼요. 그런 기관에 저랑 10년 넘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게 이 10년 넘게 하시는 대표님들한테도 꼭 조언을 드려요. 대표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 때에도 매번 얘기하는 게 많은데 막상 어때요? 회계 이 처리 장부가 올라오고 제가 이제 검토할 때가 있는데 하다 보면 아직도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10년 전에 그 대표님은 그대로 하시는 거야. 그리고 조언을 드리면 굉장히 귀찮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전화도 안 받으세요. 아니면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는 거야. 막 그래 버리면 어때요? 저희는 어쨌든 저희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저희가 돈 받는 이유인데. 조언을 드리면 이거는 다른 뜻에 귀찮아 하시지 마시고 좀 도와드리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 충원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셔서 좀 따라 주십사. 이번 회계년도에 좀 안 되면 다음 회계년도라도 그렇게 좀 맞춰가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67조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제가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직원들한테도 발견되는 즉시 대표님들한테 안내하도록 그렇게 이제 모르면 몰랐지 저희가 알고는 반드시 안내를 하거든요. 예, 그런 걸 좀 준비를 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사. 그리고 많이 좀 저희 조언을 따라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